안녕하세요. 정시우 트레이더입니다. 중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모순적인 나라입니다. 2017년 거래소 금지, 2021년 전면 금지.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철저히 막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내세운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죠? 중국의 이런 규제는 보여주기식의 규제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모든 걸 통제하는 공산주의 체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깊숙이 섞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죠. 통제와 자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이중적인 체제입니다. 중국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자리 잡은 자본주의는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노골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그림자 거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식 거래소가 문을 닫아도 중국판 당근마켓 같은 대인간 플랫폼에서 코인 거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굴을 전면 금지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15%가 여전히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언제나 물밑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자 거래가 양지로 나오려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 국영항공사 에어차이나가 XRP 결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비밀스러운 뒷골목이 아니라 공식 무대에서 리플과 맞닿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자본 왜 결국 XRP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중국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단 한 번도 완전히 막은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래소를 폐쇄하고 채굴을 단속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 살아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P2P 거래, 개인 간 직거래입니다. 공식 거래소가 문을 닫자 사람들은 글로벌 거래소의 P2P 마켓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낸스, 후오비, OKX 같은 거래소는 위안화 기반 P2P 플랫폼을 열었고 투자자들은 이곳에서 위챗페이, 알리페이, 은행 이체를 통해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있습니다. 마치 코인 거래를 위한 중국판 당근마켓이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금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림자 시장이었습니다.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전면 금지 선언이 있었지만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단 한 달 만에 세계 순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약 15%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촨과 윈난 같은 지역은 풍부한 수력 발전을 활용해 여전히 채굴을 이어나가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명목으로 채굴을 묵인하거나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 거래소 접근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바이비트, OKX 같은 글로벌 거래소는 해외 거주 중국인들에게 계정을 열어주고 있고 본토 투자자들은 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은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중국은 늘 규제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그림자 속에서 거래와 채굴,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암호화폐 시장의 모순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중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위기와 자본 유출입니다. 2023년 한 해만 보더라도 중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들어온 외국 자금은 약 6조 195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은 6조 2642억 달러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687억 달러, 하나로 약 92조 원이 순 유출이 된 겁니다. 매년 92조 원씩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붕괴 위기에 놓였고 주식 시장은 불안정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본의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해법은 분명합니다. 자본 유출을 막고 동시에 해외에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안전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드가 바로 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입니다. 암호화폐를 육성하고 중국 본토의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홍콩 ETF와 같은 채널을 통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전략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1년 동안 최소 100억 달러에서는 많게는 200억 달러까지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그리고 이 흐름은 비트코인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진짜 원하는 건 글로벌 무역과 송금, 외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단순히 디지털 금 역할만 하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국제 무역과 송금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플이고요. 그동안 그림자 속에 머물던 중국 자본들이 이제는 XRP의 손을 잡고 암호화폐 시장의 공식 무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 국영 항공사 에어차이나가 도입한 바로 XRP 결제입니다. 에어차이나는 자사의 로열티 프로그램 피닉스 마일즈를 통해 여행 플랫폼 위투어와 손잡고 공항 교통과 렌터카 서비스에서 XRP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회원만 무려 6천만 명이에요.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 머물던 중국 자본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큰 무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제가 도입된 첫 국영 기업 사례라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정책 전환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권의 평가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자사 글로벌 리서치 부서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리플의 분산원장 기술이 최송금 비용을 최대 60%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미국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와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이 참고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죠. 특히 이번 보고서는요, 글로벌 결제 송금 시장 전망을 다룬 분석 자료로 리플을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대체 기술로 직접 언급
언급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수수료가 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송금의 속도,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해결을 하려는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리플 네트워크는 즉시 송금과 유동성 확보, 그리고 자본 효율성 강화라는 전통 금융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더 나아가 리플의 기존 국제 금융망인 스위프트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대안으로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맥락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에어차이나 같은 국영기업이 XRP 결제를 열고 있고, 외부에서는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이 이 리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흐름과 세계 금융의 시각이 동시에 XRP라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자본이 계속 그림자 속에 있게 될까요? 최근에 이러한 시그널들은 중국 자본이 리플을 통해 국제 모델로 나오는 양지화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리플로 흘러들어온다면 시장에는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요? 비트코인 이상의 반전이 나올까요? 아니면 XRP만의 독자적인 흐름이 만들어질까요? 이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뉴스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죠. 유튜브는 플랫폼 특성상 빠른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 흐름과 전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고 가입 인사 하나만 간단하게 남기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페 주소는 제가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는 비트코인 신고가 전 알트코인 탑3, 조정장에 담아야 할 알트코인 탑4, 그리고 업비트 상장 예정 코인과 민코인 전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 흐름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가 정리해뒀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많이 들어오셔서 응원과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완전히 막진 못했습니다. 그동안 음지에서 이어지던 거래와 자본의 흐름이 이제는 에어차이나의 XRP 결제처럼 양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권 또한 리플을 스위프트를 대체할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XRP로 들어오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 변화의 흐름 저와 함께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내시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시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